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전 16년도 3회차 실기 해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출발해 보시죠. 던눕이 나왔네요. 던눕의 시스템 이론, 노사관계를 규제, 노사관계,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관계에 태클을 거는 게 뭐냐 이겁니다. 어떤 기술적 특성 때문에 태클이 걸린다. 시장 또는 예산상의 제약, 돈 때문에 태클이 걸린다. 또 세력 관계 때문에 태클이 걸린다. 1차 때, 필기 때 엄청 나왔죠. 이것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6점짜리는. 정확히 말하면 세 가지 요건을 쓰고 설명하시오입니다. 쓰고 설명하시오. 설명을 해야 됩니다. 기술적 특성은 주로 생산 현장에서 주로 근로자의 질이나 양, 그리고 생산 과정, 생산 방법 등이 포함된다. 질면요, 잘라도 돼요. 근로자의 질이나 양, 그리고 생산 과정 등이 포함된다. 등이라는데 지가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쓸 필요는 없다. 시장 예산 제약, 시장 또는 예산 제약은 제품 시장의 형태와 기업에 경영하는 조건으로 비용, 돈, 이윤 등의 내용을 포괄한다, 포함한다 같은 맥락입니다. 또 각 주체의 세력 관계에 따라서 태클이 걸린다. 이런 내용 타당도 있게 쓰면 다 맞게 처리해 줍니다. 2번 문제 가보시죠. 직무와 조직의 스트레스를 받는 결과를 6가지 쓰시오. 6가지니까 6점이겠죠. 6만 가지도 넘습니다. 6만 가지도. 이런 건 인문학 문제입니다. 직무와 조직은 뭐예요? 직장에서죠.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결과, 직장에서 내가 스트레스 받아요. 그럴 때 결과 엄청나게 많겠죠. 근데 이런 문제 보면 또 기출에서 안 봤는데? 우와, 당황하셨어요? 융통성이 부족한 사람은요, 직업 상담할 때 아주 힘듭니다. 직업 상담은 융통성이 필요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문제도 기출에서 똑같이 안 나왔네? 나 몰라, 백지내야지. 이런 분들은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 결과, 직장 안 다니고 싶겠죠. 이런 내용이에요. 직장 안 다니고 싶다, 결근이 많다, 이직하고 싶다, 불만족이 생긴다, 사고가 생긴다, 실수가 생긴다, 우울증이 발생한다, 직무 수행이 감소한다, 술을 많이 먹게 된다, 담배를 많이 피게 된다, 이런 신경이 예민하다, 변비가 생긴다, 다 답해요. 트름이 나온다. 이런 건 서비스 문제예요. 서비스 문제를 기출하고 똑같이 안 나왔는데 이런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6점 거저먹는 문제입니다. 은혜로운 문제죠. 3번 갑니다. 크라이티스 직업 상담의 문제 유형 1차 때 많이 했기 때문에 2차 때는 정리만 하면 됩니다. 적응성, 결정성, 그다음에 현실성이라고도 하고 비현실성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앞에는 성으로 시작하고 뒤에는 형으로 시작한다. 적응성, 적응형이냐, 부적응형이냐. 결정성, 다재다능형이냐, 우유부단형이냐. 다재다능형은 적성, 능력이 너무 많아서, 우유부단형은 우유부단해서, 여기다가 막 쓸 때 우유부단형, 우유를 너무 많이 먹어서 부단, 우유를 정지한다. 이런 거 쓰면 안 되겠죠. 이런 내용만 비스무리하게 쓰면 다 맞게 됩니다. 현실성 세 가지는 써야 됩니다. 비현실형, 강압형, 불중증형이다. 비현실형은 흥미를 느끼는 분야가 있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 적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흥미만 있으면 뭐예요? 능력이 없는데 비현실적이죠. 강압형, 적성 때문에 직업 선택을 했지만 그 직업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유형이고, 불충족, 자신의 적성, 능력보다 낮은 직업을 선택한 유형이다. 이 세 가지는 별도로 나올 수 있습니다. 현실형의 세 가지, 또 비현실성의 세 가지, 비현실성의 세 가지. 그래서 포인트 잡고요. 가급적이면 그냥 그대로 현실성, 적결현이다. 포인트 잡으세요. 적결현이다. 그래서 적응성, 결정성, 현실성, 적응성, 적응형, 부적응형, 결정성, 우유부단형, 다재다능형, 현실성, 비현실형, 강압형, 또 불충족형,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의 기대효과, 이건 우리 많이 했죠. 유효수요 창출. 유효수요는 살돈이 늘리는 거죠. 살돈을 늘리면 어떻게 돼요? 돈을 많이 풀어야겠죠. 돈이 많이 풀린다 이겁니다. 최저임금이 올리면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공정거래 질서가 확립되고 덤핑이 없어진다 이겁니다. 고임금 경제가 올라가고 경기가 활성화되고 이런 거 중에서 여러분이 골라 잡아서 6개 외우면 됩니다.
최대 많이 나올 때가 7개까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개만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문제 가보시죠. 심리검사의 윤리적 고려사항 6가지를 이것도 인문학 문제입니다. 상식이죠. 심리검사할 때 윤리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6가지만 되겠습니까? 6만 가지도 넘겠죠. 정리해서 그냥 비스무리하게 쓰면 됩니다. 타당도 있게. 검사자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당연하겠죠. 하나 썼죠. 심리학적 평가 기법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2개. 여기서 2개만 자르면 돼요. 다른 목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 당연하겠죠. 장기 축적적 예언을 하면 안 된다. 무슨 하나, 둘, 셋, 4개 외웠네요. 뭐 이런 건 뭐 아리까리 하면 버리세요. 표준화해야 된다. 과학적 과정과 방법을 다뤄야 된다. 다른 사람이 오용하지 않도록 평가 환경이나 뭐 채점 해석이 뭐 타당도 있게 증거를 갖춰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냥 좋은 말 비스무리하게 쓰면 됩니다. 땡큐 문제죠. 가장 답답한 사람들이 이거예요. 똑같이 이거예요. 검사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검사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검사 전문적인 기술을 심리학적 평가 기법, 심리학적 평가 기법. 다시 하기. 검사 반복은 맨날 이 짓만 해요. 맨날 이 짓만 도서관에서 검사해 무슨 뭐 누가 보면 방언 터진 줄 알겠어. 방언. 검사해 먹던 검사 심리학적 평가 심리학 빠졌네. 검사 자고 나면 또 하고 바닷가에서 하얘 모래밭에 글씨 쓰고 파도 지나가면 싹 지나가고 이 짓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성격 고치돼요. 이 짓만 안 하면 실기시험 아주 튼튼합니다. 필기 공부에 50%만 하면 실기는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실기가 어려워요? 어렵게 느껴지는 딱 하나예요. 공부 방법 때문에 그래요. 성격을 못 고쳐서 그래요. 1차 때 다 한 거고 2차 때 대충 비스무리하게 쓰면 되는데 그걸 왜 못해요? 쉽습니다. 6번 가보시죠. 추가다까지 갈 것도 없어요. 그냥 읽어보시고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 이런 거 쉽잖아요. 진짜 거저먹는 문제 아니에요. 6번 또 나왔네요. 직무분석 방법. 맨날 나온 거 또 나와요. 아주 해설하는 것도 지겨워요. 직무분석 방법적 채점분석법. 자료가 없을 때 하는 채점분석법. 또 자료가 많을 때 하는 비교분석법. 또 워크숍 가서 교과과정 만드는 대입관법. 이게 직무분석 방법이잖아요. 이 중에서 채점분석법, 중요사건 기록법, 결정적 사건법, 직무 수행에서 어떤 수행자가 경험했던 사건이나 뭐 어떤 일을 통해서 중요한 일을 통해서 직무 분석하는 거, 관찰을 통해서 직무 분석하는 거, 면접을 보고 직무 분석하는 거. 3개만 쓰면 돼요. 질문지를 통해서 질문지하는 거, 또 경험을 통해서 질문하는 거, 체험을 통해서 이런 거 3개만 쓰면 됩니다. 7번 갑니다. 이것도 5점짜리 아주 수학이 아니에요. 산수 문제예요. 교수님 어려운데요? 안 어려워요. 실업률이 70%라고 10%라고 할 때 A구의 실업자 수를 구하시오. 실업자 수가 어디 나와요? 실업률에 나오죠. 실업률은 경실이 아니에요. 경실이 곱하기 100 아니에요. 우리 징그럽게 외웠잖아요. 그럼 얘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얘가 X값이겠네요.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경제활동 인구를 구해야겠죠. 경제활동 인구는 사실 이거 없어도 돼요. 약식으로 구해도 돼, 약식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100만 명이니까요. 100만 명 중에서 70%가 차지한대요. 그럼 100의 70%는 몇만 명이에요? 70만 명이죠. 뭐 이거 구하기도 민망스러워요. 70만 명 다 나왔죠. 70만 명. 그러면 경실이니까요. 경제활동 인구는 70만 명 곱하기 X 10% 나왔으니까 70%. 10%는 7천 나누기 실업자수는 7만 명이다.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됩니다. 산수입니다. 8번 갑니다. 이것도 많이 했죠. 심리검사 타당도 검사 중 수렴 타당도에 분석하는 방법. 수렴 타당도란 새로 개발한 검사를 기존의 검사와 비교해서 상관관계를 구하는 방법으로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수렴 타당도가 높다. 예를 들면 example,
토플 검사, 외국에서 온 토플 검사,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탭스 검사와 서로 상관관계는 없을수록 검사가 잘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수렴 태당도가 높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9번 문제 가보시죠. 행동력 상담의 상담 기법 3가지만 쓰시오. 뭐 누워서 떡 먹기죠. 불안 감소 기법, 체계적 둔감법, 주장 원론, 홍수법 3가지 외우시고요. 기타 많습니다. 기타까지 외울 필요 없습니다. 항상 3개만 나옵니다. 실기에서는요.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실기는 똑같이 나와요. 나온 게 또 나오고 뭐 3개만 나옵니다. 학습 촉진 기법, 강대리 변별, 강화 대리 학습, 변별 학습 몰라도 되고요. 10번 갑니다. 이건 처음 나온 문제입니다. 처음 나온 문제는 틀려주는 게 예의예요. 근데 이런 거 나오면 또 당황하셨어요. 덜덜 떨고. 나도 모르면 너도 모르고 똑같은 공평한 문제예요. 왜 다 맞으려고 그래요? 비합리적 신념이에요. 다 맞지도 못하면서. 다 맞으려고 왜 공부해요? 지금 버리는 미덕. 좀 버리세요. 제발 좀. 6점짜리 10개만 맞으면 합격이에요. 60점. 왜 다 맞으려고 그래요? 18문제를 왜 다 맞으려고 공부해요? 다 맞으려고 공부하는 사람들 사자성어를 뭐라 그래요? 조진스키라고 그래요. 다 맞지도 못하면서 다 맞으려고 공부하는 거. 이거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누가 뭐 100점 맞아서 전국 1등하면 뭐 취업 1순위 준대요? 똑같아요. 60점으로 합격하나 100점으로 합격하나. 60점으로 합격한 분이 더 현명한 분들입니다. 과잉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쉽게 가세요. 이런 건 틀려지는 게 예입니다. 처음 보는 문제 같아요. 보니까 뭐 공부를 한 사람은 물론 뭐 보이겠지만 스파이더맨이야? 스파이더맨. 왼손 요인, 왼손으로 거미줄을 발사한다. 오른손 요인, 오른손으로 거미줄을 발사한다.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이런 게 안 쓰면 그냥 비스무리하게 이 요인은 들어봤을 겁니다. 스피어만의 이 요인, 일반 요인과 일반 지능 요인도 몰라도 돼요. 일반 요인, 특수 요인 이렇게 써도 됩니다. 스피어만의 일반 요인. 그럼 답 나왔잖아요. 일반 요인은 일반적이고 검사하는 거예요. 지능을. 특수 지능은 특수한 지능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답을 맞출 수 있어요. 일반 지능 요인이란 스피어만이 만든 것으로서 일반적인 지능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특수 지능 요인이란 스피어만이 만든 것으로서 특수한 지능을 검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써도 재수 좋으면 6점 줄 수, 4점 줄 수 있습니다. 모르면 그냥 버리면 되고요. 4점짜리예요. 일반 지능 요인 검사들 간의 정적 상관, 이건 원서의 해석의 내용이지만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일반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지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그러는 능력을 체크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이런 거 외우려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교수님, 이렇게만 공부하면 공부 겁나게 쉽겠네요. 쉬워요. 이렇게만 공부하세요. 제발 좀. 일반 지능 요인, 일반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지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지적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이다. 특수지능은요. 특정 과제를 해결하는데 주로 활용되는 특수 능력을 알아보는 것이다. 쭉 나오면 이거 다 외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수개념이나 언어 추리 같은 특수한 지능 능력을 알아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공부하면 여러분 아주 쉽습니다. 저렇게만 교수님 공부하면 진짜 공부할 게 없겠네요. 나 도서관 안 갈래요. 침대에서 벌렁 누워서 소파에서 벌렁 누워서 치맥시키면서 실기 공부할래요. 합격인 것 같아요. 이런 자신감이 뿜뿜뿜 올라오실 겁니다. 11문 문제 가보시죠. 기준 참조 검사와 준거 참조 검사의 의미를 각각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계속 나오죠. 기준 참조 검사는 상대평가, 준거 참조 검사는 절대평가. 기준 참조 검사 개인의 점수를 집단의 상대방과 비교하고 해석하는 방법이고요. 예를 들면 뭐 적성 검사, 대입 수능 시험, 또 IQ 검사, 심리 검사 이런 것들이 있고요. 준거 참조 검사는 개인 점수를 기준 점수, 준거 점수와 비교해서 당락을 결정하는 거. 가장 대표적인 거 직업 상담원 시험, 국가 자격증, 운전면허증, 운전면허 시험, 이런 것들이 있겠죠. 12번 갑니다. 앨리스의 인지정서 행동적 상담에서 A부터 F까지
지겹게 나오죠. 진짜 지겹게 나와요, 이 문제. 설명한 건 다 알 거예요. 1차 때부터 다 계속적으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A 선행사건, B는 정확히 표현하면 원서로 보면 빌리프드 시스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념 체계로 쓰세요. 또 깐깐하고 또 지랄 맞은 채점자가 있으면 시비 걸 수 있으니까요. 신념 체계, 시 결과, D 논박, 효과, 새로운 감정, 어쩌고 저쩌고 쓰시면 됩니다. 13번 가보시죠. 확률 표집 방법. 제목이 뭐예요? 확률 표집 방법이에요. 세 가지. 단순 무선 표집. 제비뽑기죠. 1년번을 분해서 무작위를 표집하는 방법. 층합 표집 모집단이 이질적인 하위 집단으로 구성될 때 표집하는 방법. 집락 표집 모집단이 동질적인 하위 집단일 때 표집하는 방법. 체계적 어떤 체계에 따라서 표집하는 방법이 나와 있고요. 14번 갑니다. 자기보고식 가치 저장하기. 지가 스스로 체크해서 가치를 알아보는 거 우리 엄청나게 많이 했죠. 존백 새끼가 과자를 처먹다가 체해서 졸도했네. 존백 과자 체절 뭐 이런 문제 나오면 뭐 흐르는 미소를 주체할 수가 없을 겁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할 건 존경하는 사람 기술학입니다. 존경하는 사람 또 말하기 백일몽 기술하게 하면 안 됩니다. 자유시간과 쪼꼬렛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 잘 하시고요. 15번 갑니다. 임금률이 상승함에 따라서 노동 공급 고성이 우상향한다. 이 말이 참이지. 임금률 이거는 우리 전제 조건이 노동시장은 임금 인상시죠. 임금이 인상시 어떨 경우에는 대체효과가 발생하고 어떨 경우에는 소득효과가 발생하는 게 임금 인상시죠. 임금률이 상승했단 말이에요. 올라갔어요. 어떤 사람은 이참에 돈을 더 벌고 싶고 어떤 사람은 적당히 벌 때 나는 여가 선택하고 싶고요. 이건 개인마다 틀리죠. 이거는 참인지 거짓인지 불확실한지 이거는 개인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불확실하다. 그래서 불확실하다. 이유는 임금률의 상승 효과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소득 효과, 하나는 대체 효과. 개인마다 소득 효과가 발생하고 대체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불확실하다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번 홀랜드의 주요 개념이네요. 주요 개념 일관성, 일치성, 계칙성, 정체성, 변별성 뭐 이런 게 쭉 있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요. 일관성, 개인과 개인에 따라서 홀랜드 육각형 이론에 따라서 개인의 RI 현실형과 단계형은 서로 비슷하다. 개인과 개인 간이고요. 일치성, 개인과 환경입니다. 개인의 성격적 특성과 직업적 성격의 특징이 직업적 특징이 환경이죠. 이것들이 일치할수록 만족도가 높다. 계측성, 환경과 환경 서로 특성들이 반대일 경우에 거리가 가까울수록 이론상 관계가 높고 거리가 멀수록 이론상 관계가 낮다. 즉 서로 왼수지간이다. 성격 자체가 이렇게 여러 번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17번으로 가보시죠. 고트 프레데슨 나오네요. 벌써 여기만 봐도 답을 쓰고 싶어서 미치겠죠. 힘센 선의 고트 프레데슨, 힘성 선의 고트 프레데슨. 우리 뭐 탁 치면 나오지 않습니까? 힘과 크기 지향성 이건 나이까지 외워야 됩니다. 나이도 물어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 시험에는 나이까지 쓰시오라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힘과 크기 지향성 3세, 5세. 사고 과정이 구체화되며 어른이 된다는 힘이 센 게 좋다는 어른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성역할 지향성 6세, 8세 자아 개념이 발달되면서 성의 발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사회적 가치 지향성 학교가 나이죠. 사회 계층에 따라서 개념이 생기면서 자아를 이식하고 어쩌고 쓰면 됩니다. 내적 고유한 자아장성 14세 이후에 이제 내적 사고를 통해서 자기가 맞는 이런 직업 발달로 진로 발달로 이루어진다. 18번 가보시죠.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기업의 한계 노동 비용과 이윤 극대화가 이루어질 때 노동 공급 등을 구하시오라고 나왔네요. 한계 노동 비용을 구해야겠죠. 한계 노동 비용을 구하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총 노동 비용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뭐 뒤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하나씩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노동 공급이 7단위일 때 7단위라는 것은 추가한 거죠. 어디서 추가한 거죠? 6단위에서 추가한 거죠. 그래서 6단위에서의 임금은 6, 8에 48이죠.
7단위에서 임금은 10이니까 70이죠. 70 빼기 48은 22가 되겠네요. 그래서 한 개 노동 비용은 22가 된다. 추가분이니까요. 이은 극대화 이럴 때 노동 공급의 임금을 구하시오. 노동 공급과 임금을 구하시오. 라고 나왔네요. 임금은 그대로 써 있죠. 이건요. 앞에 써 있고 한 개 수입 생산도 여기 문제에 써 있죠. 써 있고요. 총 노동 비용은 그대로 곱하면 됩니다. 5, 6, 30 총 노동 비용이 나와 있고요. 총 노동 비용에 한 개 노동 비용 앞에서 여기 구했죠. 한 개 노동 비용은 추가분입니다. 추가분. 48에서 30이니까 18. 또 70에서 48이니까 22. 26, 30이다라고 해서 이 노동시장론이 노동량 투입할수록 계속 늘었죠. 계속 늘었다는 건 수요 독점 시장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수요 독점 시장일 때는 한 개 노동 비용과 한 개 수입 생산이 일치할 때 이윤 극대화고 한다. 그래서 똑같이 일치할 때가 째지 뽑을 때가 몇 명이에요? 노동량이 8명이고 임금이 12일 때다라고 해서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몇 단위다? 8단위의 임금 10이다. 라고 답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해설이 끝나는데요. 여러분들 이 문제가 저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분들은요. 사실 이런 문제 틀려도 상관없어요. 6점짜리 버리면 돼요. 이번 회차에서 쭉 보면요.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다 기초에서 나왔던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약하다. 어떤 부분이 뭐 약해서 좀 실수했다. 세 문제 실수했다. 18점, 말 그대로 18점, 18 버리세요. 그래도 몇 점이에요? 18점 버리더라도 72점 합격 아니에요. 그래서 갑자기 애드립도 치고 싶네요. 18 버리세요. 18점은. 그러면 72점은 맞자. 자유가 찾아옵니다. 자유롭게 즐기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